과거 패턴이 무조건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일단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뭐 6개월 또는 8개월까지 갔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는 이유는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주로 고래들이 많을 텐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간 지치게끔 만들고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엑스 표상록 대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뭐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블루엑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로 가상자산과 부동산 이제 두 가지 섹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저는 뭐 이게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반감기 이후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약간 조정의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과거 패턴과는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고요. 과거 패턴과 좀 달랐던 거는 이제 올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좀 기관들이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과거가 뭐 미래를 100% 이제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참고하면서 이제 좀 투자에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반감기가 과거 한 3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반감기는요 2012년 1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12.35달러였었고요. 이후에 이제 뭐 횡보를 한 4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첫 번째 반감기 1차 상승을 한번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266달러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당시가 이제 뭐 반감기 이후 한 5개월 정도 뒤쯤이었는데 이제 반감기 가격 당시 대비 한 21.5배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최고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더 반감기가 지속되면서 이제 그 시장에 따라서 또 가격이 상승이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반감기 당시 최고가가 2023년 11월 29일에 있었고 당시 1242달러를 기록하면서 반감기 이제 12.35달러 대비 한 100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횡보 기간이 좀 한 4개월, 앞에는 4개월, 뒤에는 8개월 정도 이렇게 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반감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 2016년 7월 8일에 있었고요. 당시 가격은 665.94달러였습니다. 이후 횡보를 한 6개월 정도를 했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한번 상승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2017년 1월 5일에 1,118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반감기 대비 한 2배 정도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4개월 정도 또 횡보를 보이고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반감기 당시 최고가가 한 2017년 12월 27일에 있었고 19,785달러로 이제 반감기 2016년 7월 8일 대비 한 29.7배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이거 가장 뭐 최근의 이야기라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20년 5월 11일에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당시 가격은 8,572달러였습니다. 동시에 횡보를 한 6개월 정도를 했었고 당시 1차 상승이 있었던 가격은 한 2020년 12월 1일쯤인데요. 당시에 이제 한 19,919달러로 반감기 대비 한 2.3배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공급에 따라 가지고 좀 가격이 막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하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때 2021년 4월경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게 사실 최고의 고점은 아니었고 이후 2021년 11월 10일에 68,997달러를 찍으면서 반감기 당시 대비 한 8배 상승하는 가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중간에 한 횡보를 한 5개월 정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뭐 반감기 이후 이제 뭐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뭐 일정 기간의 뭐 기간 조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가격 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조정의 기간을 겪은 이후에 가격 상승을 한번 하고 약간 완전 불장은 아니고 세미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미 불장을 한번 왔다가 또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지루하게끔 지치게끔 만든 이후에 좀 이제 완전 최고의 고점을 찍는 그런 시기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이번 반감기에서도 뭐 일단 과거 패턴이
무조건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일단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뭐 6개월 또는 8개월까지 갔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제 이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주로 고래들이 많을 텐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간 지치게끔 만들면서 이제 사실은 뭐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조금 더 저가에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수익 실현을 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목적은 약간 개미 투자자를 좀 공포에 질리게끔 하고 약간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약간 그런 전략이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김치 프리미엄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이제 그 가격 차이를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김치라는 것은 한국이고 프리미엄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 뭐 지금 비트코인 ETF 연물 당시 바로 나오자마자 당시에는 한 뭐 7%, 8% 또는 10% 가량 이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긴 했어요. 현재는 한 약 2, 3% 정도의 내외로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졌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김치 프리미엄이 좀 발생하는 이유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그 한국 같은 경우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고 수요도 높은데 반면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인터넷 기반으로 좀 발달한 나라이고 되게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했을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접근성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입금도 바로바로 될 수 있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공급량이 좀 적습니다. 공급을 주로 이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수요가 있는 반면에 공급은 약간 제한적이다 보니 좀 그거에 따른 가격 괴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시중은행이 외국환 거래법 하에 외화 한전 그리고 해외 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이런 국내에서 외화 한전 그리고 해외 송금 한도가 좀 제한적이다 보면은 이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이쪽에 시장 참여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그런 이제 원화와 비트코인 간의 괴리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이 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좀 가장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0%까지 가격까지 갔다가 2%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빠르고 그런 수요도 되게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막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좀 가격 조정도 계속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식어 있는 그래서 지금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한국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글로벌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엄청 빨리 접근은 하진 않았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균형 가격을 맞춰가는 그래서 10%의 괴리가 있었던 게 지금 한 2, 3% 정도로 맞춰진 그 정도로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2%, 3%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있는 김치 프리미엄이라서 이 정도는 지금 딱 적당한 선에서 프리미엄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컸었을 때 이제 이만큼의 그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도 발생할까라는 거에 대한 뭐 제가 뭐 100%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새로운 뭐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한다,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뭐 새로운 뉴스가 있거나 또는 뭐 좀 좋은 이벤트가 있다 이랬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습성상 빨리 투자해보 아마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약간 지금 2, 3%지만 좀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투자보다는 좀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또 가격 변동성도 크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을 이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특히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상한 하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측면에서 지켜본다면 되게 피곤한 측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또는 이런 경제적인 매크로 시장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투자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 이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이제 투자에 임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ETF가 되게 이제 큰 영향력이 있었고 이제 그거는 이미 1월 달에 실현이 되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 유입되는 양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월 1억 달러 이상을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미국 금융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 이제 5월 15일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운용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이 있지만 여기에 실제 투자했던 투자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떠한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 ETF에 실제 투자를 했는지 아마 그거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시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만약에 거기에 되게 굉장한 그 기관들이 또는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의 대중화가 되는 것에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유입된 금액이 한 1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는 한 16.4조 원 정도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한 1,700조 정도이다 보니까 아직 전체 시총에 비해서 1% 이내의 가격 정도만 이제 유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좀 되게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ETF 플로우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파사이드 인베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것들에 따라 가지고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서 이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바이백 정례화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5월 초에 이제 발표했던 정책인데요. 이게 5월 말부터 그리고 7월까지 이제 총 9차례 통해 가지고 이제 한 1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유동성 지원 바이백을 시행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재무부 같은 경우 2002년 4월을 마지막으로 이런 바이백 정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제 체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바이백 시행을 안 하다가 이제 22년 만에 시행을 하는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 하냐면은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제 급격히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났고 이걸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22년도에 제기가 되었어요. 22년도에 제기가 되었고 이거를 24년 5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포인트라 가지고 이것이 아마 뭐 시장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좀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서 좀 대응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이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대선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선이 이제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금융적인 정책들을 이제 낼 텐데요. 거기에서 아마 이래도 좀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내면서 아마 그 M2 이제 미국의 통화량이 좀 증가하는 효과를 이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원래는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번 정책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된다면 암호화폐를 이제 결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이런 대선 자금으로 지원 자금으로 암호화폐로 받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 되게 11월에 있는 대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사실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스스로 공부해서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비트코인 좋아 보이네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좀 사봐라 했을 때 뭐 사거나 또는 이제 뭐 유튜브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라 했을 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남들이 추천해서 사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 중에는 뭐 DYOR에서 그 Do Your Own Research 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장 기본적으로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은 뭐 가상자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주식, 부동산, 채권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그런 거를 먼저 바라보고 매크로 시장 공부가 됐으면은 다음 이제 주식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좀 더 내려와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그다음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개별 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또는 뭐 이런 솔라나 리플 등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하라라는 말을 드립니다. 지금 이쪽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세로로는 이제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있고 가로로는 이제 IBIT, FBTC 뭐 등등 해가지고 GBTC 그리고 디파이, 토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IBIT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ETF의 티커이고요. 티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상품의 이제 좀 단축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네 글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글자로 이제 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IBIT는 블랙록 거, FBTC는 이제 피델리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회사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검정색 글자 같은 경우는 순유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온 금액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 가로쳐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유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IBIT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유입이 되다가 이제 이때 4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었고 5월 1일에는 36.9 밀리언 달러가 유출이 되었죠. 그리고 5월 달에는 다시 이제 순유입으로 좀 전환이 되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15,475 밀리언 달러가 일단은 순유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각각 세로별로 그렇게 회사별로 그 순 토탈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 GBTC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트코인을 한 61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쭉 순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한 28, 9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GBTC 같은 경우 다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빨간색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난 이유가 얘네들의 수수료가 높습니다. 남들은 한 0.2%, 0.1%, 0.01%, 0.02% 이런 식으로 막 수수료가 좀 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GBTC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좀 많이 유출이 되어서 이제 GBTC는 주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토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 전체들을 봤을 때 순유입되었나 순유출되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3월 달까지는 순유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는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순유출이 조금 많았었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유출과 유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가로로도 토탈, 세로로도 토탈인 여기를 봤을 때는 현재 이제 11,752 밀리언 달러가 들어왔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이드 인베스터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검색을 하면은 이게 하루하루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